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바쁜 회사 생활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 후에도 쌓인 업무에 시달렸습니다. 이러한 생활 패턴이 반복되면서 그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부쩍 잦아진 두통과 어깨 결림, 소화 불량에 시달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스트레스가 건강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만성피로, 심장질환, 면역력 저하와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마음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회사 일정을 재조정하여 개인 시간을 확보하고 퇴근 후에는 취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독서를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온전히 쉬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또한 그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산책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산소 운동과 요가를 함께하며 몸을 단련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그는 땀을 흘리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고 에너지도 증가했습니다. 대처법을 찾던 중 명상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매일 아침 명상과 호흡 운동을 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점차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하루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명상은 그의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스트레스 관리가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와 업무 능률도 함께 향상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도 줄어들었고 긍정적인 태도로 매일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깨달으며 타인에게도 이 방법들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겪은 후 그는 스트레스 관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관리하며 더욱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스트레스가 인생의 일부일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개인의 행복과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바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가 쏜살같이 지나간다. 우리는 항상 많은 일들을 해야 하고 그로 인해 신체의 긴장과 피로를 느끼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간단하고 짧은 스트레칭 루틴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마도 일상이 조금 더 활기차게 밝아질 것이다. 나는 어느 날 아침 몸이 찌뿌둥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어 이마를 짚었다. 무언가 더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친구이자 요가 강사인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내 불평을 들으며 미소 짓고는 말했다. 하루 10분이면 돼. 그저 일어났을 때부터 잠들 때까지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간단한 루틴을 만들어줄게. 그날 이후 미나는 나를 위한 맞춤형 스트레칭 루틴을 설계해 주었다. 라운딩한 뒤 카페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그녀의 설명을 듣던 나는 점차 그녀의 추천에 매료되었다. 첫째, 고양이 소배 스트레칭이었다. 등과 허리를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이 스트레칭은 기상 후 마음과 몸을 깨우는데 더없이 좋은 동작이었다. 내 발로 바닥을 지지하고 등과 복부를 천천히 느리고 수축하며 근육이 이완되는 것을 느끼라 하였다. 내 몸의 긴장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지만 무엇보다 내 마음이 느긋하게 자리 잡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그녀는 햄스트링 스트레치를 추천했다. 장시간 앉아있는 사무실 생활로 인해 경직된 허리와 다리를 풀어주는데 탁월하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서서 한쪽 발을 앞으로 내밀고 몸을 숙여 두 손을 발끝에 닿게 하는 동작이었다. 10초씩 늘려나가며 몸의 뻣뻣함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셋째, 벽을 이용한 어깨 펴기였다. 벽에 팔을 대고 몸을 반대쪽으로 틀며 어깨와 가슴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동작이다. 긴장된 어깨 근육이 확 풀리면서 마치 내 몸속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내가 아마도 가장 좋아하는 동작은 종아리 스트레치였다. 다리를 뒤로 뻗고 벽에 손을 짚으며 종아리를 느리는 이 동작은 하루의 끝에 정말 편안함을 선사했다. 이 간단한 스트레칭 루틴을 시작한 이후 내 몸은 더욱 활기를 되찾았고 머리는 맑아졌다. 하루에 불과 10분이 주는 이 작은 변화가 모이면서 나는 더욱 다채로운 삶을 시작했다. 스트레칭을 마친 후에는 더 큰 에너지가 생기는 것을 체감했고 이는 나의 일상과 전반적인 기분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나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몸을 사랑해줘야 해. 몸이 행복하면 마음도 함께 행복해지는 거야. 그녀의 말은 내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제 나는 이 스트레칭 루틴을 나만의 일상에 굳히고 나를 위한 작은 시간이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다짐하고 실천해 나가는 이 길이 내 하루의 활기의 비밀병기가 될 것임을 알았다. 그렇게 시작된 스트레칭의 여정은 매일 아침 새로운 시작이 되어준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인간은 자연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자연 안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다. 면역력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자연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선물을 주고 있다. 이 이야기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슈퍼푸드가 우리의 면역력을 어떻게 높여주는지에 대한 긴 여정을 담고 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살던 세라라는 여자는 매년 겨울이면 감기로 고생하곤 했다. 온갖 비타민제와 약을 먹어봐도 감기가 쉽게 낫지 않자 그녀는 자신의 건강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식품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면서 그녀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세라는 가장 먼저 아사이베리를 주목했다. 작고 진한 보라색 열매인 아사이베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자생하며 각종 항산화제와 비타민C, 섬유질로 가득 차 있었다. 세라는 아사이베리 파우더를 구입해 매일 아침 스무디에 넣어 먹기 시작했고 조금씩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으로 그녀가 관심을 가진 슈퍼푸드는 마늘이었다. 마늘이 가진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균 효과가 있어 감기 예방에 특히 좋다고 했다. 세라는 요리할 때마다 마늘을 듬뿍 사용하였고 설렁설렁 지나가던 감기철에도 단단히 대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쯤에서 세라는 친구인 지수로부터 버섯의 특별한 힘에 대해 듣게 되었다. 다양한 버섯, 특히 차가버섯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탁월하다는 말을 들었고 그날로부터 세라는 버섯 스프를 자주 끓여 먹기 시작했다. 특히 차가버섯차는 독특한 향과 맛으로 그녀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마지막으로 세라가 찾은 보물은 제철 과일과 채소였다. 사과, 감귤, 배, 각종 녹색 채소들은 면역력을 높이는 미네랄과 비타민의 보고임을 깨달았다. 세라는 제철 식품으로 식단을 구성하며 자연의 시간표에 맞춘 식생활의 중요성을 깊이 느꼈다. 이렇게 몇 해가 지나 세라는 더 이상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되었고 감기로 인해 힘들었던 시절이 먼 과거로 느껴질 만큼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건강해지면서 배운 것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식탁 위의 보약을 통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게 되었다. 결국 면역력을 높이는 슈퍼푸드들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선사한 커다란 선물이며 인류의 건강이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세라는 그 증거를 자신의 몸으로 증명하며 자연에 감사했다. 네 번째 이야기. 지친 현대인에게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존재이다. 우리는 매일 일상에서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마감 기한에 쫓기는 일,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예상치 못한 사건 등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이처럼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지켜보자. 첫째, 규칙적인 운동이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신체가 활성화되고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마치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달리기, 요가, 필라테스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정해 꾸준히 해보는 것이 좋다. 둘째, 깊은 호흡을 해보자.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호흡이 얕고 빠르게 변한다. 이때 천천히 깊게 호흡을 가다듬으면 긴장이 완화되고 마음이 안정된다. 편안히 누워 눈을 감고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명상을 하듯 자신을 다스려보자. 셋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충분한 수면을 통해 신체와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여 숙면을 유도해보자. 넷째, 취미생활을 즐기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사진 찍기,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등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활용해보자. 다섯째, 자연과 가까워지자.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소리를 듣고 경치를 바라보면 복잡한 머릿속이 맑아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주말을 이용해 가까운 공원이나 산으로 떠나보자. 여섯째,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키우자. 항상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든다. 자신에게 최면을 걸듯이 나는 할 수 있다고 되뇌어보자. 일곱째,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하면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다. 무리하게 여러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보다는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 여덟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자.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몸에 활력이 생기고
스트레스 저항력이 강해진다. 과식이나 편식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하자. 아홉째,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자.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대화를 통해 마음의 부담을 덜고 서로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자. 필요하다면 상담사와의 면담을 통해 스트레스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인생은 스트레스와의 싸움이 아닌 스트레스를 넘어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정이다. 오늘부터 하나라도 실천해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로 나아가보자.